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병원에 오는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식이요법 중에 요오드에 대한 거예요. 암 환자분들은 요오드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그 오해가 요오드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림프 전이, 임파선 전이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요오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저요오드 시기를 해야 돼요. 2주간 요오드가 제한된 시기를 해야지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요오드를 먹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가 암에 안 좋다라고 해서 안 먹고 계신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죠. 요오드가 뭐냐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미량 미네랄이거든요. 좀 소량이지만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을 저희들이 T4, T3 이렇게 표현을 해요. T4는 바로 요오드가 4개가 붙어 있다는 뜻이고 T3는 요오드가 3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는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요오드가 적으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요오드 결핍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될 수도 있긴 하죠.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는 요오드 결핍으로 오는 것보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러면 요오드 결핍과 과다가 갑상선 암의 발병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오드 결핍이 됐을 때도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요오드가 많아서 과다가 됐을 때도 암이 생기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 결핍일 때 갑상선 암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다보다 부족해지지 않게 고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몸은요, 만약에 정상적인 몸이라면 요오드를 좀 더 충분히 먹었을 때 갑상선에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신장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면 조금이 과다는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갑상선 암 환자들은 절대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을 적당히 잘 드셔도 됩니다. 요오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해산물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한테 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산물을 많이 먹다 보면 거기에 또 중금속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요, 이 해산물들을 열을 가해서 먹었을 때 중금속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산물을 많이 먹게 된다면 익혀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산물 외에도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요오드를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소금도 그렇고요, 멸치도 그렇고 이런 데도 조금씩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좀 더 다양하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갑상선 암 환자들은 요오드 외에 또 어떤 시기를 해야 될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특별한 시기가 없습니다. 갑상선 암은 시기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잘 드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제철에 나는 음식들 잘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정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명확한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갑상선 암의 원인은 아직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갑상선염이 있었다고 해서 갑상선 암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는 갑상선 암이 발병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암이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또한 갑상선 주위에 과도한 지방이 있을 때도 갑상선 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만인 경우에도 갑상선 암의 질병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암에서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갑상선 암 환자들은 어떻게 시기하는 것이 좋을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비만을 관리해서 지방을 빼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는 식단을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갑상선 암 환자의 식이요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을까요? 탄수와 당을 줄이고 여성 호르몬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린다. 지방세포를 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적용한다면 갑상선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성암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지 십자화가 채소인데요. 십자화가 채소는 간에서의 에스트로겐 대사를 좋게 해줘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화가 채소는 또한 원래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거나 또는 고이터, 즉 혹을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 있는 성분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화가 채소를 꼭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자, 저탄고지를 할 때 채소를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십자화가 채소를 익혀서 조금 더 잘 먹는 식이요법을 하게 된다면 바로 갑상선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식이요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해산물과 해조류를 같이 섭취한다면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십자화가 채소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자, 십자화가 채소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싹이 날 때 열십자 모양의 꽃을 피운다 그래서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냉이류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간이 해독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간에서 에스트로겐 대사를 좋게 한다든지 하는 좋은 해독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에너지를 적게 먹을 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너무 부족한 경우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식이요법을 저탄고지를 적용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에너지가 충분하게 들어가는 것, 즉 지방을 잘 먹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의 환자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것도 암은 암이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치료에 대해서도 갑상선 암은 헷갈리기도 하죠.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다음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